사랑하는 부모님과 가족의 건강을 위해 건강 365 좋아요와 링크 공유 부탁드립니다. 건강 365 예! 뇌졸중의 위험에 대한 부담이 있죠. 특히 만성 질환으로 관리 중인 분들은 뇌질환에도 걱정이 많은데요.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알아봅니다. 고려대 구로병원 신경과 김치경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이 당뇨병이 뇌졸중의 위험 인자인 건가요? 네, 당뇨병은 아주 주요한 뇌졸중의 위험 인자입니다. 네. 보통 당뇨병이 없는 환자 대비 당뇨병이 있는 분이 뇌졸중의 위험이 4배 정도 증가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럼 혈당하고 뇌졸중에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이제 혈당이 높다는 게 바로 이제 당뇨병인데요. 네. 물론 이제 혈당이 뭐 한 번 잠시 높다 이렇게 해서 당뇨병이라고 진단이 되는 건 아니고요. 이제 혈당을 조절하는 우리 몸의 기전이 있는데 네. 그런 것이 좀 교란이 되거나 상하거나 해서 이제 혈당이 지속적으로 조절이 잘 되지 않는 상태를 우리가 이제 당뇨병이라고 하는데요. 이 전체 뇌졸중에서 아마 한 30% 정도는 당뇨병 때문에 30% 뇌졸중이 정도나요? 생긴다. 네.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당뇨병 조절이 완벽하게 된다. 전체 국민이. 네. 그러면 30% 정도의 뇌졸중은 없어질 거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네. 고혈압과 고지혈증은 또 어떨까요? 그러니까 이 대표적인 저희가 위험 인자라고 하면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그리고 흡연, 네. 또 이제 심방세동이라는 부정맥 이걸 이제 대표적인 저희 위험 인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은요 서로 같이 연관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단독으로 고혈압만, 단독으로 당뇨병만 이렇게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좀 서구화된 식단, 어떤 자기 생활 습관, 운동량, 그리고 이런 것, 식이 습관 이런 것들과 굉장히 연관이 많은 질환이기 때문에 네. 연관이 되는 경우가 많고 기본적으로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은 뇌졸중의 주요한 위험 인자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당뇨병에 오랜 분들 같은 경우는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그리고 콩팥 질환의 위험도 높아서 뇌혈관 질환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걸까요? 네, 그래서 당뇨병만 있는 것보다 역시 당뇨병과 고혈압, 고지혈증이 동반되면 그만큼 위험도가 같이 올라갑니다. 예. 그래서 뭐 미국이라든지 유럽 또 혹은 뭐 영국 같은 나라, 우리 국내도 아마 곧 만들어질 텐데 예. 그분의 이제 위험 인자, 특히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뭐 흡연 이런 것, 나이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네. 향후 10년간 뇌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이 얼마나 발생할지 예측하는 지표들이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물론 이제 국가마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나라 것도 꼭 만들어져야 되겠지만 대체적으로 10년 동안 10% 이상의 위험이 있다라고 보면 굉장히 고위험군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당뇨병 같은 경우는 크게 이제 두 가지의 합병증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대혈관 합병증, 대혈관 큰 합병증. 혈관의 합병증이 있고요. 미세혈관 합병증. 미세혈관 예, 합병증.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생각을 하는데 네. 대혈관 합병증은 대표적으로 관상동맥 질환, 심장 질환, 그 뇌혈관 질환, 말초혈관 질환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는데요. 네. 이건 주로는 이제 죽상경화라 그래서 그런 이제 혈관 벽에 손상이 오면서 생기는 합병증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대혈관 질환 제외하고도 미세혈관 질환이라 그래서 망막병증, 당뇨병 있는 분들 중에 시력이 떨어진다거나 눈이 안 좋아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망막병증, 또 아까 물어보셨던 신장 질환, 신병증, 그리고 이제 말초신경의 말초신경병증이 있는데요. 뇌혈관 질환은 이런 대혈관 질환에 의해서도 손상을 받지만 뇌혈관에도 미세혈관이 상당히 많이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미세혈관에 의한 손상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뇌졸중이라고 하면 뇌출혈, 뇌경색으로 구분이 되지 않나요? 이게 어떤 특징이 있는 건가요? 네, 크게 이제 뇌졸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뇌경색과 뇌출혈 두 가지를 설명을 드립니다. 네. 두 가지가 상당히 다르다, 반대라고 할 수도 있겠죠. 뇌경색은 혈관이 막히는 질환이고요. 막히는 거. 예, 뇌출혈은 혈관이 이제 터지는 질환이기 때문에 서로 예. 반대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는데 왜 이렇게 이제 묶여 다니냐라고 말씀을 드리면 증상이 비슷하게 일어납니다. 네. 갑자기
어떠한 마비라든지 뭐 언어 장애 이런 이제 신경학적 증상이 갑자기 발생한다는 점에서는 이게 뇌경색, 뇌출혈의 차이가 별로 없기 때문에 묶여 다니는데 두 개가 이제 생기는 기전은 완전히 반대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느끼시겠지만 막히는 거에 대비 터지는 것이 더 심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뇌출혈 증상이 좀 더 강하게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뇌출혈, 뇌경색 이 중에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건 뇌경색인가요? 예, 그래서 퍼센티지를 따지면 뇌경색이 훨씬 많거든요. 네. 그래서 뇌경색이 이제 80% 정도 되고 뇌출혈이 한 20% 정도 됩니다. 근데 이게 과거에는 뇌출혈이 더 많았었는데요, 국내에. 뇌출혈은 좀 줄어들고 있는 네. 상태고 뇌경색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뇌경색이 많은 이유라면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네, 그래서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뇌경색은 혈관이 막히는 질환이고요. 네. 뇌출혈은 혈관이 이제 터지는 질환인데요. 이게 이제 쉽게 보시기에 터지는 질환은 고혈압과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습니다. 아무래도 고혈압하고요. 혈압이 높으면서 갑자기 터지는 경우도 있고요. 계속 혈압이 높아서 혈관이 약해져 있다가 터지는 경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뇌출혈은 고혈압과 워낙 관계가 많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혈압 관리가 물론 아직 완벽하진 않지만 네. 과거 대비 혈압약 드시는 거에 대한 거부감도 줄어들고 혈압 관리가 잘 되면서 뇌출혈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요. 뇌경색은 이 원인이 뇌출혈보다는 조금 더 복합적입니다. 네. 고혈압도 물론 중요한 원인이지만 오늘 주제였던 네, 당뇨병이라든지 당뇨병. 고지혈증, 예. 혈관을 손상시키는 원인들에 의해서 또 이제 심방세동이라 그래서 부정맥에 의해서 심장에 있는 피딱지가 뇌혈관에 날아가서 막는 그런 뇌경색은 기본적으로 서구화된 식단 그리고 이제 생활 습관의 변화 네. 또 고령, 나이가 들면 심방세동이라는 게 굉장히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점점 고령화되고 있고 생활 습관이 이제 서구화되고 있고 이런 패턴의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뇌경색은 늘어나고 있고 뇌출혈은 좀 줄어들고 있는 것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뇌졸중으로 갑자기 쓰러진다는 말을 하지만 전조 증상이 있다는 말도 하거든요. 전조 증상이라고 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대표적인 전조 증상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제가 이제 3대 증상 3대 증상. 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네. 주로는 이제 팔다리 마비, 안면 마비, 언어 장애 이렇게 이제 3대 증상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그래서 또 이것과 함께 전조 증상으로 중요한 것은 이러한 증상이 갑자기 일어난다. 갑자기. 그리고 갑자기 한쪽만. 갑자기 한쪽만. 예, 그래서 팔다리 마비도 한쪽만 갑자기 또 얼굴 마비도 한쪽만 아. 갑자기. 물론 이제 언어 장애는 이게 한쪽인지 아닌지 알기는 좀 어렵습니다. 근데 예. 갑자기 하여튼 말을 못 한다든지 발음이 샌다든지 하는 일이 일어난다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전조 증상이고 전조 증상이라는 것은 증상이 계속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증상이 일정 수준 있다가 없어지더라도 이러한 증상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증상입니다. 이런 전조 증상은 그럼 뇌출혈과 뇌경색 모두 같은가요? 조금 다르다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말씀드렸지만 이제 방금 말씀드린 전조 증상은 주로는 뇌경색에 조금 더 해당되는 말이고요. 물론 상기 증상은 뇌경색, 뇌출혈이 발생을 하면 다 발생할 수 있는 증상인데 네. 전조 증상이란 것은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거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뇌경색은 혈관이 막히는 병이기 때문에 혈관이 막혔다가 뚫리는 것은 어느 혈관이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뇌출혈 같은 경우는 약간 출혈이 있다가 멈춘다. 이런 게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전조 증상이 없는 것이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지만 뇌출혈 대표적인 전조 증상이란 건 우리가 두통을 두통.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 두통이 사실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저희 의사들도 이게 나쁜 두통인지 문제가 되는 두통이 워낙 흔하기 때문에 사실 더 까다로운데 아주 심한 두통을 이전에 못 느꼈던 아주 심한 두통을 50세 이후에 네. 느끼신다. 그러면 그것은 뭔가 뇌출혈의 전조 증상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 두통을 어떤 식으로 표현들을 하시나요? 보통은 이제 두통이 워낙 다양합니다. 뭐 네. 이게 지끈지끈한다, 뭐 진 누르는 것 같다, 뭐 찌릿찌릿하다 다양한데 저희가 좀 안 좋은 두통이라 주로 말씀드리는 두통은 네. 터질 것 같은 두통, 머리가 이전에 겪어본 적이 없는. 예, 뭐 그게 저희가 이런 질문을 가끔 드릴 때가 있는데 태어나면서 가장 아픈 통증을 10점이라고 예. 상상을 했을 때 과연 두통을 몇 점 정도 측정해 0에서 10점을 한다면 몇 점 정도 측정하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적어도 6점 이상은 아, 아프다라고 말하면 굉장히 좀 심하다라고 네. 생각을 하는데 그런 통증이 머리가 터질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굉장히 저희도 주의를 기울입니다. 네. 진단은 MRI와 MRA를 통해서 하는 건가요? 각각 어떤 검사인지 좀 궁금한데요. 네, MRI와 MRA의 원리는 사실 동일합니다. 다 자기 공명 영상을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네. 어떤 이제 자석, 가끔 어떤 분들은 좀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몸에 뭐 제가 CT를 너무 자주 찍었는데 MRI를 또 찍어도 됩니까? 이런 네. 질문을 하시는데 CT는 기본적으로 엑스레이를 이용한 검사이기 때문에 MRI는 전혀 아. 다른 검사긴 한데요. MRI는 자석, 큰 자석을 갖다 놓고 몸에 있는 수소 원자의 움직임을 좀 측정을 하거나 변화를 시켜서 저희가 체크를 하는 그 자기 공명, 네. 즉 자석을 이용한 영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원리는 똑같지만 MRI란 것은 뭐 주로 뇌 실질 자체, 뇌 자체를 보기 위해서는 MRI가 좋고요. 네. MRA란 것은 뇌에 있는 혈관을 보는 것에 혈관을요.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뇌혈관 질환이 의심됐을 때는 이런 이제 MRA를 찍는 것이 도움이 되는데요. 뭐 아직까지 현대 의학이라는 게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네. MRA를 찍는다고 해서 뇌에 있는 음. 모든 혈관을 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네. 그래서 뇌에 있는 미세혈관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당뇨병에 의한 미세혈관 이런 것들 소혈관 손상을 알기 위해서는 MRI를 찍어서 알아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결정은 사실 의사 좀 전문가한테 맡기셔야 되는 것 같아요. 가끔 저한테 오셔서 이제 네. MRA를 찍고 싶습니다. MRI를 아. 찍고 싶습니다. 궁금해하시는 분도 계신데 네. 이거는 이제 A가 더 중요한 분도 있고 I가 더 중요한 분도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판단을 듣고 찍으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네. 미니 뇌졸중이라는 얘기를 또 합니다. 이 미니 뇌졸중이라는 건 어떤 건가요? 네, 미니란 말이 좀 이제 짧다, 뭐 이런 이야기 좀 잠깐 뭐 짧다, 뭐 이런 이야기일 수 있기 때문에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뇌졸중을 우리가 이제 미니 예. 뇌졸중이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게 의학 용어는 일과성 허혈 발작, 뭐 혹은 일과성 뇌 허혈 발작이라고 저희가 부르는데 이게 너무 이름이 어렵거든요. 예. 사실 이름이 어려워서 이거 미니 뇌졸중은 우리만 부르는 건 아니고 외국에서도 이제 미니 스트로크라고 해서 아. 이제 외국에서도 그렇게 부르는데 이제 좀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잠깐 증상이 있다가 없어지는 것을 예. 미니 뇌졸중이라고 하는데 미니 뇌졸중은 그냥 뇌졸중만큼이나 위험합니다. 아. 물론 이제 비슷한 이게 정말 미니 뇌졸중일까 결정하기가 어려운 경우는 있지만 일종의 전조 증상이 미니 뇌졸중인가요, 그럼? 네, 전조 증상이 있다가 없어지는 아. 것을 이제 우리가 미니 뇌졸중이다 부르는데 그 제발 결국은 이렇게 있다가 다시 생길 확률이 얼마나 되느냐가 중요한데 네. 미니 뇌졸중도 치료를 하지 않으면 3개월 내에 실제 그러니까 후유증이 남는 뇌경색이 생길 확률이 10% 정도 아. 된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그냥 뇌경색에서의 재발 확률과 큰 차이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뭐 위험 인자를 10년간 발생할 확률이 10%면 제가 고위험군이다라고 얘기하는데 3개월에 10%가 발생한다면 굉장히 위험한 거기 때문에 그렇겠네요. 예, 그 위험도를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예. 그럼 미니 뇌졸중과 같은 전조 증상은 어느 정도나 반복이 되는 걸까요? 증상을 알고 우리가 좀 빨리 조치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이제 물론 꼭 항상 반복되는 건 아니고요. 예. 한 번 있고 없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실제 한 번 있고 없어지면 저희도 사실 결정하기가 아주 또 쉽지는 알아채기가 않습니다. 쉽지 않죠. 예, 근데 이제 그게 2번이 되고 또 동일한 증상이 2번이 된다. 이러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네. 뭔가 다른 증상 2번이면 좀 모르겠는데 똑같이 오른쪽 마비가 2번이 왔다. 혹은 똑같이 오른쪽 마비가 3번이 왔다. 이러면 그 뭔가 그쪽 관련 혈관이 안 좋다라는 소리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네. 굉장히 위험한 거기 때문에 만약에 3번 정도 똑같은 증상이 왔다. 이렇게 되면 저희가 3개월째 재발 확률 아까 10%라 말씀드렸는데 네. 거의 2배 20%까지도 올라간다고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소견이기 때문에 그런 똑같은 증상이 반복된다 이러면 그거는 거의 미니 뇌졸중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3대 증상을 이제 팔다리 마비, 안면 마비, 언어 장애도 갑자기 한쪽만 온다고 하셨는데 이런 증상이라면 많은 분들이 좀 알아챌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관심을 기울인다면. 네. 좀 특별한 증상이라서요. 네. 마비라든지 이제 안면 마비 그리고 말을 못한다 이런 거 굉장히
큰 증상이기 때문에 알아차릴 수가 있는데요. 사실 문제는 이게 아닌 건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이제 궁금증이 있으실 텐데 이게 조사한 거에 따르면 전체 뇌졸중의 뇌경색의 한 75% 정도만 이걸로 설명이 된다고 돼 있습니다. 예. 물론 75%나 설명된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25%는 설명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군요. 그럼 이제 어떤 증상이 있느냐? 그럼 이제 복시라든지 아니면 한쪽의 감각 장애, 네. 어떤 균형 장애, 몸이 비틀비틀 거린다든지 어지러움, 두통 이런 것들이 이제 나머지 25%를 차지하는데요. 그렇군요. 예, 그렇습니다. 급성 뇌졸중이라는 건 또 뭔가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뇌졸중이라 하면 뭐 급성과 뭐 만성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예. 급성이라는 건 갑자기 생겼다는 말이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대부분의 뇌졸중은 급성으로 생기는 게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갑자기. 갑자기. 예, 갑자기 뭔가 생기기 때문에 병원을 찾아오시는 건 대부분 이제 급성기에 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병을 급성 뇌졸중이다, 급성 뇌경색이다, 급성 뇌출혈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가끔은 이제 좀 증상 자체가 좀 경미하거나 모르고 지나가시거나 해서 이미 좀 상당 시간 지난 다음에 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런 경우는 이제 좀 시간이 지났을 때 오는 건데 이런 경우는 좀 치료법이 좀 다르다 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뇌경색은 발병 위치에 따라서 본인도 모르게 지나가기도 하고 또 재발하기도 하고 위험한 상황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이렇습니까? 네, 뇌경색은 이제 발병 위치가 상당히 다양할 수 있겠습니다. 예. 어떤 머리에 있는 어떤 혈관이든 막혀서 손상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위치에 따라서 다른 증상이 나오거든요. 네. 이게 뇌가 상당히 특이한 게 뇌는 어떤 위치에 따라서 다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 뇌는 주로 오른쪽을 담당하고 네. 오른쪽 뇌는 왼쪽을 담당하고 뭐 항상 그런 건 아니고 대부분은 왼쪽 뇌가 언어를 담당한다는 등 다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큰 혈관이 막혀도 증상이 없는 경우도 있고요. 작은 혈관이 막혀도 중요한 혈관이면 굉장히 증상이 심한 경우도 있고 그래서 네. 이게 저희가 뇌경색의 중증도를 따질 때 크기도 중요하지만 위치도 중요하다. 위치. 크기와 위치를 모두 고려해야겠습니다. 네. 자, 초기 치료는 약물로도 가능할까요? 네, 기본 초기 치료 저희 이제 골든 타임이다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예. 증상 발생하고 뭐 나이에 따라 좀 다르지만 4.5시간 이내에 오시면 4.5시간 예, 이내. 약물을 투여해서 혈관을 뚫어주는 약물을 투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여튼 예. 모든 환자는 아니고요. 그것도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좀 중증의 뇌경색은 약물을 투여하게 됩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약물에 의해서 혈관이 뚫릴 확률이 한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혈관이 안 뚫리면 그 다음 또 계획을 저희가 세웁니다. 네. 그럼 수술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그래서 일단 수술적 치료도 없는 건 아닌데요. 예. 그 다음 단계는 보통 저희가 이제 시술이라는 시술. 걸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혈전 제거술이라고 해서 이제 조영술이라는 테크닉을 이용한 건데 주로는 사타구니 쪽 이제 엑스레이를 비춰가면서 사타구니 쪽의 혈관을 이제 뚫어서요. 거기로 이제 어떤 뭐 철사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네. 장비, 카테터란 장비를 이렇게 혈관을 따라서 뇌 혈관 쪽으로 집어넣어서 직접적으로 뇌에 막혀 있는 혈전을 뚫어내는 시술을 하게 됩니다. 네. 뇌졸중 같은 경우는 그 회복이 발병 이전의 상태로 온전히 돌아오는 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부분을 걱정을 하시고 예. 실제로 응급실에 오셨을 때 항상 여쭤보는 저한테 물어보시는 게 어떻게 될까요? 네.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데 근데 이제 물론 뇌출혈이 뇌경색보다 훨씬 중증도가 높기 때문에 회복력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뇌경색 같은 경우는 이게 상당히 다양하거든요. 혈관이 큰 혈관이 막힐 수도 있고 작은 혈관이 막힐 수도 있고 요즘 또 치료법이 전혀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예. 골든타임에 오셔서 치료가 잘 되면 저희가 그래도 한 20% 정도는 거의 완전히 회복을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네. 50% 정도는 뭔가 후유증 좀 있지만 일상생활은 충분히 가능한 정도로 네. 회복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기 때문에 전체적인 목표는 그 정도로 설정을 합니다. 네. 재활 치료가 또 이어지겠죠? 네, 그래서 이게 회복을 한다 그래서 바로 회복을 하는 건 아니고요. 네. 보통은 저희가 한 3개월 내지 6개월, 뭐 좀 길게 보면 6개월, 예. 좀 짧게 보면 초기 3개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예, 뇌가 회복되는 기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집중적으로 재활 치료를 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뇌졸중, 특히 뇌경색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이제 리포터 동현 씨가 취재한 내용도 듣겠습니다. 이게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요. 코골이가 심한 사람들 중에 수면 무호흡증 있잖아요.
근데 수면 무호흡증이 뇌경색으로 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진짜인지도 알고 싶고요. 나이가 들수록 치과 갈 일도 많아지는데 충치 같은 치아 관리를 잘 안 하는 사람들도 뇌경색의 위험이 높아진다고 들었거든요. 그런 게 연관이 있는 게 맞는 건가요? 그래서 뭐 이래저래 다 걱정이네요. 네. 우선 수면 무호흡증이 뇌졸중의 위험을 높인다. 이런 얘기를 들으셨다고요. 그렇습니까? 네, 수면과 어떤 이런 뇌졸중, 그러니까 뇌혈관 질환 혹은 심혈관 질환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이미 상당히 잘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연구들에서 수면 무호흡증이 있으면 뇌경색, 뭐 뇌출혈 이런 이제 뇌혈관 질환이 늘어난다는 보고는 워낙 많습니다. 근데 이제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은 이 수면 무호흡이 직접적으로 뇌혈관을 손상시키느냐, 네. 아니면 이제 수면 무호흡이 있는 분들이 대부분 이게 좀 비만인 분들이 많고 음. 혈압이 높은 분들이 많습니다. 네. 또 이게 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문제가 좀 있긴 한데, 그러면서 이제 혈압이 높은 분들이 수면 무호흡증 있는 분도 많고요. 또 이제 수면 무호흡증에 의해서 혈압이 또 올라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렇군요. 예, 이런 아주 주요한 위험 인자와 밀접하게 수면 무호흡이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위험 인자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수면 무호흡증이 좀 심한 분들 같은 경우는 치료를 받아야겠네요. 네, 제 생각에는 물론 이제 수면 무호흡증의 치료 전략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예. 일단 이런 이제 위험 요인을 떠나서 사실 수면 무호흡 치료를 받으시면 네. 상당히 생활에 활력도 생기고요. 낮에 일하시는 부분에도 장점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개선에 굉장히 좋은 점이 많습니다. 네. 거기에 저는 이제 더하여 이런 이제 뇌혈관 질환의 위험 인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이제 치료를 받고, 근데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은 치료도 수면 무호흡 자체에 대한 치료도 중요하지만 네. 수면 무호흡을 막기 위해서는 체중 관리라든지 혈압 관리 이런 기본 생활 습관 개선도 꼭 필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걸 같이 해주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근데 이 얘기가 나온 게 이런 경우에는 주로 젊은 뇌경색 환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게 아마 국내의 현황 때문일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이제 국내는 이제 식사 습관이라든지 이런 게 개성이 많이 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고령의 분들은 이제 비만하시거나 뭐 이래서 뇌경색이 생기거나 뇌혈관 질환이 생기기보다는 다른 원인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게 이제 비만과 이제 수면 무호흡 관계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나이 드신 분들에 관련해서는 다른 위험 요인이 더 강하게 작용하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네. 우리나라 국내 이제 젊은 분들도 이제 점점 이제 비만이 중요한 문제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젊은 분들에 생기는 뇌혈관 질환에서는 특히나 이런 혈압 조절이 안 되고 수면 무호흡이 있는 분들을 저도 흔하게 만나고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만도 사실 뇌경색을 부를 수 있는 거군요. 네, 사실 굉장히 중요한 위험 인자를 할 수 예. 있겠습니다. 충치 치주 질환은 어떨까요? 이것도 연관이 있습니까? 그래서 국내에서 최근에 이제 굉장히 재밌는 보고를 했었는데, 네. 국내 이제 빅데이터 보고를 연구진이 한 게 있는데, 이런 이제 치주 질환이라든지 뭐 잇몸 뭐 치주 질환 뭐 그런 것들 치과 관련 질환이 심혈관 질환, 그러니까 심장혈관 질환을 늘린다는 보고를 굉장히 좋은 저널에, 그러니까 연구진이 좋은 연구를 발표한 게 최근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전부터 그런 이야기들은 많았었거든요. 이런 이제 치아나 뭐 잇몸 건강이 네.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 부분을 국내에서도 이제 밝힌 거라서 굉장히 재밌는 연구였는데, 그래서 저희 이제 뇌졸중 연구진들도 이제 뇌혈관질 연구진들도 동일한 연구를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좀 기다려 봐야 되는데, 이제 그렇습니다. 아까 이게 수면 무호흡과 비슷한 측면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치아 건강을 유지하신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가지고 계시다는 측면이 좀 있거든요. 이게 그렇겠네요. 뇌혈관 질환 같은 경우야말로 굉장히 생활 습관의 병이다. 이게 기본적으로 뭐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70대 이후에 생긴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평생 살아온 어떤 생활 습관이 누적돼서 발생하는 게 많기 때문에 기본 이 잇몸 건강도 매우 중요하겠지만 그런 잇몸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가지시는 것, 이게 체계적으로 이렇게 뭐 양치질을 하시고 네. 또 이제 식이도 뭐 잘 관리를 하시고 이런 것들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수면 무호흡증, 또 충치, 그러니까 치주 질환 얘기도 했는데 이렇게 들어보니까 뇌경색의 위험 요인들이 참 많네요.
주위에서. 네, 그래서 이게 기본 생활 습관 병이라서 생활 습관 예, 병이요. 어찌 보면 모든 게 원인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래도 좀 정리를 하자면 네.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흡연 네. 그리고 심장 질환 그 중에서 부정맥 이게 제일 핵심이 되는 위험인자긴 합니다. 예. 물론 이제 수면 무호흡증, 뭐 잇몸 건강, 뭐 치아 건강 굉장히 중요하지만 결국은 이것과 연관이 되어 돌아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혈압 관리, 뭐 고지혈증, 당뇨병, 사실 당뇨병이 있으면 또 이런 이제 잇몸 건강이 나빠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당뇨병, 또 흡연도 또 관계가 많고요. 흡연 이런 것들 금연을 하시고 하는 걸 기본을 하시고 네. 이제 기본이 된 상황에서 이제 더 내가 잘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신다면 이제 그런 수면 무호흡증이라든지 네. 치주질환 또 비만 이런 것들 같이 관리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전조 증상으로 나타나는 미니 뇌졸중에도 민감할 필요가 있을 텐데 좀 짚어주신다면은요. 네, 그래서 잠깐 증상이 있고 없어진다고 해서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네. 이게 어떤 실제로 발생한 것만큼 재발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특히나 반복적으로 동일한 증상이 나오면 특히 조심하셔야 되고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 3대 증상, 팔다리 마비, 안면 마비, 언어 장애 이런 것들이 있으면 특히 주의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네. 골든 타임이라는 게 그럼 있을까요? 네, 골든타임, 그러니까 전조 증상에 대해서는 전조 증상이 있다가 증상이 없어진 거기 때문에 언제라도 빨리 가시는 게 좋기 때문에 네. 그 재발 위험이라는 게 3개월에 아까 제가 10%라 말씀을 드렸지만 초기가 더 위험하거든요. 하루가 더 위험하고 아, 일주일이 더 위험하고 위험도는 조금씩 떨어진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빨리 가셔야 되겠고 예. 증상이 발생했다 그러면 더 빨리 가셔야 됩니다. 뇌는 굉장히 어떤 출혈이라든지 허혈이라서 피가 안 가는 상태 굉장히 취약한 조직입니다. 네. 피가 안 가면 금방 수분 내 뇌신경세포는 손상이 오는 조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빨리 가서 재개통을 시키거나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저희가 이제 6시간 이내는 병원을 가셔야 된다. 6시간 예, 이내. 근데 6시간까지 기다려도 된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예. 가능한 빨리 가시는 게 좋습니다. 예. 아무래도 초기 치료가 이어진다면은 그만큼 후유증도 덜하겠죠. 아, 예, 그렇습니다. 예. 예방을 위한 노력이라고 한다면 뭐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흡연, 뭐 부정맥 이걸 짚어주셨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관리를 해야 되는 걸까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저희 의사들은 항상 약을 잘 드시라 이렇게 아. 말씀을 드리는데 약이라고 한다면 어떤 걸 얘기하시는 뭐 건가요? 혈압약이라든지 예. 고지혈증약, 당뇨병약 뭐 이런 약을 필요하다면 항상은 아니죠. 필요한 약을 잘 드시라고 의사들은 이제 그런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이제 본인 스스로 노력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혈압이라든지 당뇨병, 고지혈증 이런 것들이 뭐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제 뭐 질병이라고 저희가 얘기는 하고는 있는데 네. 이게 몸이 어찌 보면 그 상태를 원하고 있는 거거든요. 높은 혈압 상태라든지 높은 콜레스테롤 상태라든지 그런 뭐 또 혈당도 그렇게 높았으면 네. 하고 몸이 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원하냐? 이러면 이제 보통 저희가 이제 그 진화론적 뭐 이런 쪽 생각하면 원시 시대에 저희가 굉장히 배고픈 상태로 계속 지내야 되는 그러니까 금방 이제 먹을 것을 찾지 못하는 상태, 기아 상태가 될 가능성이 많은 상태에서는 우리 몸이 이제 그렇게 설정을 해놓은 겁니다. 네. 근데 현대 사회는 굉장히 이제 식품도 풍부하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이게 금방 이렇게 혈압이 높아지고 혈당이 높아지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소식을 자주 하시고 네. 뭐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시고 뭐 금연하시고 음주는 과하지 않게 하시는 게 네. 중요하겠습니다. 규칙적인 운동이라고 한다면 어떤 것들이 좋을까요? 좀 연세가 드신 분들이 아무래도 이런 뇌경색 증상을 좀 많이 겪으실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저 두 가지 측면을 말씀을 드리는데 뭐 기본 이제 유산소 운동을 하셔야 되는 이게 네. 굉장히 이제 저도 이게 저희가 이제 운동 치료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기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연세에 있으신 분들께서 고령의 분들께서 관절이나 이런 부분이 안 좋기 때문에 그렇죠. 또 이걸 또 무조건 강도 높은 운동을 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쉽지는 않은데 예. 기본 그래도 원칙은 두 가지라고 생각하시는 유산소 운동과 근육을 지키는 운동을 병행하셔야 한다. 그래서 근육은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되고 네. 그와 더불어
심장과 이런 이제 혈압을 낮추기 위해서 유산소 운동을 한다는 건 우리가 혈압을 떨구고 심장을 건강하게 만들고 뇌 건강을 같이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유산소 운동과 근육을 지킬 수 있는 나에게 맞는 또 나의 관절은 또 무리가 안 가는 범위에 네. 그런 설정이 되는 운동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건강정보 예스 오브 노. 오늘은 뇌졸중, 특히 뇌경색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요. 고려대 구로병원 신경과 김치경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